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퍼포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그로스해킹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이제 OMT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OMTM은 One Metric Than Matter 이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문장의 약자로서 이제 성장을 위한 단 하나의 지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OMTM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해킹의 이제 중요한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AARRR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MTM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목차로는 OMTM이란 그리고 OMTM이 필요한 이유, OMTM 설정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이와 비슷한 KPI라는 지표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OMTM과 비슷한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OMTM을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정리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MTM이란 성장을 위한 단 하나의 지표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특히 그로스해킹에서 OMTM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봤을 때 당장 봐야 할 지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즉 OMTM은 성장을 위한 단 하나의 지표를 OMTM이라고 하는데요. 즉 어떤 지표를 뽑았으면은 그 지표가 우리 전사적인 OMTM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OMTM이 필요한 이유, 이런 하나의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봐야 할 지표가 너무 많은데요. 성장이라는 것을 뽑아봐도 성장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만 뽑아보더라도 매출, 가입자, 활성, 사용자 수 등등의 이제 너무나도 많은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퍼널, 이제 뒤에 설명드린 퍼널의 각 단계별로 봐야 할 지표들 역시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모두 관리하고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성장시키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리소스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크로스해킹이 이제 처음 시작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난한 스타트업에서 한정된 리소스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크로스해킹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표를 너무나도 많은 지표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표를 두고 이 지표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로스해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장을 위한 하나의 지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그 지표가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OMTM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OMTM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 지표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뿐이지 이 OMTM만 성장시키면은 우리 서비스는 성장할 거야 라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고 나머지 지표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정도로 OMTM을 받아들이고 항상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OMTM을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PI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 건데요. KPI는 정말 경영 전반의 마케팅 해보신 분들이라면 KPI를 빼놓지 않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로 이제 핵심 성과 지표의 약자입니다. 즉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 이 KPI도 어떻게 보면 OMTM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표가 우리의 성과의 중심이 되는 지표고 이 지표의 성장이 곧 서비스나 제품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OMTM과 KPI의 차이를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MTM은 성장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 단 하나의 지표를 OMTM이라고 하고요. KPI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기준입니다. 즉, 너 이 전환율 달성했어 못했어.
이 사용자 수 달성해서 못해서, 이 MAU 달성해서 못해서, 이런 서비스 전반의 평가를 위한 지표가 KPI라는 것이고요. OMTM은 협력, 즉 결국 전사라고 하면은 뭐 기획도 있을 거고, 기획, 마케팅, 디자인, 개발, 뭐 경영, 모든 뭐 CS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전사 서비스 하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 우리는 이 목표 하나, 어떤 부서마다 이게 KPI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OMTM은 모든 부서들이 정해놓은 OMTM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OMTM은 협력, KPI는 경쟁이라고 뽑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모두가 공유한 하나의 목표가 OMTM인 반면, KPI는 각 팀이나 부서별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OMTM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지만, KPI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해지면 평가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시즌별, 뭐 계절별, 아니면 요일별, 아니면 월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태나 그런 것들이 변할 때가 있는데, KPI를 1년 단위 또는 6개월 분기다, 아니면 분기, 반기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각 맥락과 상황에 맞는 KPI가 맥락과 상황에 맞는 지표를 도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 평가가 과연 올바른 지표의 평가인지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OMTM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맥락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성장을 하려면 어떤 지표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지를 OMTM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잘하는지를 알려주는 반면에, KPI는 달성되는 것과 서비스의 성장이 별개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은 매출액이고, 개발팀은 버그가 없는 서비스고, 기획팀은 고객 만족도 뭐 80% 달성,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부서마다 KPI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부서마다 KPI를 달성했는데 왜 우리 서비스는 성장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PI는 달성하는 것과 서비스가 성장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OMTM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즉 이 지표의 성장이 곧 우리 서비스의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우리 서비스의 성장을 이 지표를 토대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고 있는지,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OMTM과 비슷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NSM이라고, North-Star Metric이라고, 북극성 지표라고도 합니다. 북극성은 이제 하나만 존재하고 항상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옛날엔 북극성을 보고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극성 지표도 OMTM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R도 이제 OMTM과 비슷한데, OK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하나의 용어가 아니라 O와 KR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O는 오브젝트입니다. 목표고요. KR은 키 리절트로, 이제 오브젝트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키 리절트가 존재하는 거를 같이 묶어놓은 게 OKR입니다. 결국에는 OMTM, NSM, OKR 모두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OMTM은 기업마다 이제 각각의 서비스의 특성마다 달라져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경우 10일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10일 안에 7명의 친구를 만든 유저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테스트로 인해서 결과를 냈으면은, 회원가입을 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달성해야 할 지표는
7명의 친구를 초대하게끔 서비스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배너 형태로 추천 친구를 계속 해준다던가 이 사람의 관심사를 토대로 어떤 유명한 페이지를 채널을 추천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15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가져가면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한 달에 15시간 정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속해서 추천하는 거를 더 고도화하고 뭔가 푸시 알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1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이제 해당 기업의 OMTM이 되는데 페이스북은 SNS고 넷플릭스는 OTT 기업이니만큼 이 둘의 이제 OMTM도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OMTM을 정의하려고 하면은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OMTM, 즉 우리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정의할 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톡을 봤을 때 두 서비스 모두 우리나라에서 매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진짜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배민 마트를 이용하거나 할 때, 즉 어떤 배달을 시킬 때 들어가는 어플인 반면 그 배달 중에서도 이제 음식 관련된 니즈가 있을 때 들어가는 어플인 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락이죠.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기업의 OMTM은 서로 달라야 할 거죠. 왜냐하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결제를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잦은 빈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연락하고 그 안에서 더 머무르게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두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서로 다른 거죠. 배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의 부가적인 광고라든가 대표적으로 요즘 광고가 있죠. 카카오 모먼트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왜냐하면 트래픽이 발생을 하니까. 하지만 배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상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어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OMTM을 설정을 해야 하고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중 우리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가 무엇인지, 즉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이 핵심적인 기능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사용자들의 이런 A라는 기능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용자에 들어와서 B라는 기능만 사용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무엇이 다른가를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 4번, 즉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무엇이 다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벤트나 속성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달라지는 지점, 즉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다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그 지점에 어떤 이벤트나 속성이 있는지를 OMTM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해가지고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OMTM을 정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 즉 매일매일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트래픽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매일 들어오지는 않지만 한 번 들어올 때의 결제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지를 잘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면 OMTM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공통된 목표를 통해 하나의 지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고 납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OMTM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부서의 목표인 KPI와는 다르게 전사적인 목표가 되거든요. 즉 OMTM이 매출의 상승 아니면은
가입자 수 증대라고 했을 때 개발팀도 그렇고 마케팅, 기획, 디자인, 뭐 CS팀 전부 모두가 이 가입자 수 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의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사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를 이렇게 정해져야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율적인 플랜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가 나는 납득할 수 없어. 이게 왜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달성하라는 거지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성원이나 조직이 생기게 된다면은 전사적으로 이 목표를 통일해서 성장을 이뤄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어떤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율적 목표 설정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적인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OMTM을 정의할 때 해야 될 질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마냥 매출이라고만 OMTM을 정의해버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나 소비자들이 아직 우리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은 그마저 남아있던 조금의 사용자들도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OMTM을 정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단톡방도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 블로그 토대로 아니면은 유튜브 하단에 이제 오픈 채팅방 URL하고 블로그 URL이 있으니까 한 번씩 궁금하시면은 방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